첫째는 고용 계약 기간이 정해져 있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요. 네. 정규직이 소위 말해서 정년퇴직까지 그 보장이 된다면 이분들은 뭐 3개월, 6개월, 1년 이렇게 기간이 정해져 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흔히들 이러한 형태의 고용계약을 기간제라고 예. 부르고요. 전국적으로는 약 390만 명 정도 통계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는 전일제, 즉 소위 말해서 이제 풀타임인가 아니면 단시간 파트타임인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알기 쉽게 좀 설명을 좀 드리면 하루 보통 8시간 근무를 하고 있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바쁠 때만 뭐 2시간, 3시간. 그러니까 다른 일반 노동자들이 8시간 근무를 하는 반면 이분들은 8시간 미만의 근무를 하게 되는 그런 분야의 노동자들 말하고요. 이분들을 보통 이제 시간제 파트타임 이렇게 부르고 있죠. 그렇군요. 대략 315만 명 정도. 전국적으로 아유, 꽤 많으시네. 그리고 셋째는 나를 고용한 고용주가 일을 시키는 사용주인가 아닌가에 따라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소위 이제 정규직은 사장님이 고용주이자 사용주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이분들 같은 경우는 나를 고용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과 나를 일을 시키는 사용주가 틀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형태의 노동자들을 말하게 되고요. 직접 사용주가 직접 고용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간접 고용 비정규직. 우리가 이렇게 이른바 하청업체 노동자분들. 그렇죠. 하청 협력업체 이쪽에 계신 분들이 많게 되고요. 파견업체 소속. 그리고 대략 전국적으로 한 80만 명 정도로 나오고 있고 마지막 분류는 이제 계약 방식이 기존 근로자라고 하면은 전부 다 근로계약서를 작성을 하잖아요. 그렇죠. 뭐 임금 또 근로 시간 또 어디에서 무슨 업무를 한다 또 각종 복지 이런 것이 작성되는데 이분들 같은 경우 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습니다. 체결하지 않고 소위 말해서 몇 개 개당 얼마씩 또는 전체 업무를 하게 되면 얼마 소위 우리가 알고 있는 도급계약 같은 이런 방식으로 노무를 제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분들이 일반적인 근로자들이 체결하는 일반적인 근로계약서가 아닌 특수 형태의 계약을 체결한다라고 해서 특수고용 비정규직이다라고 이렇게 분류합니다. 그래서 세계사적으로 놓고 보면 자본주의 노동자 자본의 관계가 등장하게 된 그 시점과 꾀를 과치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산업 자본주의 초창기 같은 경우에 일종의 이제 부녀자는 물론 노인과 어린아이들까지 노동 현장에 투입이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일반 노동자에 비해서 훨씬 낮은 임금으로 투입이 되게 되죠. 이게 오늘날 비정규직의 출발이다라고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또한 이제 농촌이 붕괴되다 보니까 전부 도시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도시로 오게 되다 보니 임금이 하락하게 되고 또 저임금으로 필요할 때만 잠시 쓰는 이런 방식이 자리를 하게 되고 그건 이제 현대 사회로 넘어오게 되면 기업 간 경쟁이랄지 국가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또 투자랄지 이런 부분들에서 이윤율이 떨어지다 보니까는 거기에 대한 어떤 보충 수단이 전체 모든 기업에서 강구가 됩니다. 그게 이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구조조정이라는 것이죠. 기업 구조조정. 그러니까 이걸 까놓고 보면은 표현은 뭐 합리화니 혁신이니 하지만 말은 그럴듯합니다. 그렇죠. 사실 이제 내용적으로 놓고 보면 사회복지랄지 안정적인 일자리가 축소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게 이제 최근에 신자유주의라는 그런 경제 사상의 기조까지 이렇게 퍼지면서 전 세계를 휩쓸고 있는 게 이런 어떤 비정규직이 어느 나라 특정 나라에만 국한되지 않고 모든 지구상의 자본주의 국가에 횡행하고 있는 하나의 노동 양식으로 노동 고용 양식으로 자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일단 이제 우리가 그런 분야에서 이제 IMF를 우선적으로 이렇게 꼽는 경우가 있는데요. 당시 자료를 좀 통계 자료를 보게 되면 IMF 직전인 94년도에 임시 일용직 노동자의 비중이 41%로 나옵니다. 굉장히 많죠. 이게 IMF가 정점이던
1999년에서 2000년 사이에 53%까지 치솟게 됩니다. 정규직이고 안정적이었던 분들이 다 그냥 실직으로, 몇 년 만에 대량 실직되면서 다 그래서 일용직으로 다 내몰린 상황. 그렇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IMF라는 한국의 경제 위기 상황, 그다음에 이제 IMF가 그런 금융 구제를 해준다라는 전제 조건으로 네. 구조조정, 예. 기업 합리화, 고용 유연화 이것을 요구를 하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대규모로 확산됐던 게 바로 IMF 구제금융 기간이다. 예.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게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 이전에도 이미 40%대의 그런 비정규직이 상황이었는데. 존재했기 때문에 IMF 구제 금융 때 없었던 비정규직이 갑자기 생겼다. 이건 아닌 것이죠. 이제 비정규직 문제가 심각하다 보니까 지나온 정부들마다 전부 다 정규직화 정책을 내세우지 않습니까? 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과정에서 일부는 그런 자회사랄지 무기계약으로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자리는 일반 그 정규직하고 비슷하게 정년이 보장되는 이제 이런 한쪽의 성과는 좀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이제 또 다른 한쪽 측면에서는 이분들의 임금 수준이랄지 또는 복지, 각종 이제 처우가 여전히 차별이 일자리는 많군요. 보장이 좀 되는데 뭔가 차별 처우는 여전히 비정규직 신세에서 면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규직도 아니고 비정규직도 아닌 그런 조어가 신조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